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오늘 또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작년 한 2월 3월 그때부터 제가 이거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에요. 하지만 작년 2월부터 지금 현재 11월까지 그 누구도 대놓고 말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 그 누구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 언론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러고 있는 걸까? 언론이 생각하는, 언론이 밀고 있는, 언론이 원하는, 레거시 언론이 원하는 다음 대통령은 과연 누구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의 대가리 속을 한번 휘저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오늘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사실은 어제 있었던 그 여론조사를 제가 이렇게 쭉쭉 숫자들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이제 확신을 이제 가진 내용이에요. 거의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빼박인데 싶어가지고 제가 그 전까지는 혹시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었는데, 오늘은 입 밖으로 좀 꺼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정도면은 어제 그 여론조사와 그 결과를 가지고 언론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쓰고 있는 기사들을 보니까 뭐 거의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싶어서 어느 정도는 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 스스로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100% 확신도 아니고요. 그냥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 뇌피셜입니다. 이것도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지난 총선에서도 이낙연 지사가 정말로 대권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낙연 지사는 대구로 출마를 해야 된다. 그리고 떨어지는 게 낫다. 국회의원이 안 되는 게 낫다라고 제가 사실은 이야기한 적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게 대박이다.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으로 출마를 해서 되면은 진짜 완전 대박이고, 아슬아슬하게 안 돼도 괜찮다. 왜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낙연 지사에게 약간 마음의 빚이 생길 것이다. 다음 대선에 유리하다. 지금 국회의원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미 국회의원도 다선 의원에 전남도지사도 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 뭐 그거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뭐가 중요해서 안전빵으로 종로에 출마를 하느냐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TK에서도 이낙연 지사가 저는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봤어요. 왜 승산이 있다라고 봤냐면, 작년 2월 달부터 제가 쭉 지켜본 결과 언론이 이낙연 지사에게 이렇게 이낙연 지사를 이낙연 그 대표를, 그 당시 총리를 공격을 하거나 이낙연 총리를 비토를 하거나 이낙연 총리에게 뭔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잡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총선 때 출마 결정이 안 됐을 때, 어디로 출마하는지도 모를 때, 그 출마 자체가 결정이 안 됐을 때 제가 한 얘기했어요. 출마 자체가 결정이 안 되고 총리직에 있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낙연 총리가 왜 TK에서 유리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도 언론에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공격을 안 했어요. 이낙연 총리에서 공격을 안 했고, 이낙연 총리를 은근슬쩍 많이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바보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언론이 머리가 빠가가 아닙니다. 걔들도 알아요. 국무위들은 절대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론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모릅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리 지금 윤석열을 막 포장을 해가지고 띄우고 막 부채질을 하고 말을 태워서 막 달리게끔 만들어도, 사실은 윤석열은 일정 지지도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설사 뭐 출마를 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출마는커녕 그 전에 빵에 갈 확률이 더 크고 재판받을 확률이 더 크고요. 그리고 설사 출마한다 하더라도 대권을 가져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건 언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윤석열을 그러면 왜 이렇게 띄우고 있느냐, 윤석열을 이렇게 막 띄우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가 사실은 오늘 방송의 주제죠. 이낙연 지사를 그런 식으로 그 총리직을 할 때도
그 국회에서의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이낙연 지사 한마디가 뭐 사이다이고 이낙연 총리가 한마디를 하니까 국민들이 조용해졌고 호통을 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근슬쩍 많이 쉴드 쳐줬었습니다. 한 번도 그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비토를 하거나 끌어내리거나 어떤 의혹을 제시를 하거나 지금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조국 장관이 되었던 추미애 장관이 되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유시민 이사장이 되었던 혹은 이재명 지사가 되었던 이런 그 다른 대선 주자들에게 들이대었던 잣대를 그리고 그들에게 제시했던 어떤 의혹 비스무리한 것도 사실은 이낙연 지사에게 사실은 씌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냐면 언론도 아는 거예요. 어차피 이대로 가면 정권은 분명히 민주당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은. 그 첫 번째 진리예요.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언론도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나온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다음 대권이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다음 대권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확실하게 지금 상황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둘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이 분명히 대권을 잡게 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저에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요? 물어보면 이낙연 아니면 이재명입니다 라고 누구든지 자신있게 이야기할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둘 중에 누가 될 거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갈리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둘 중에 한 명이 될 거는 확실해요. 그러면 언론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그런 1등을 하느냐 2등을 하느냐 관계없이 계속해서 당내 장악력이라든지 민주당 내 어떤 그런 주류로서 그 최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이낙연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낙연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이재명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언론 입장에서. 당연히 이낙연이 되는 게 좋죠. 언론계 출신이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협치라는 단어는 최근에 나온 얘기지만 계속해서 예전부터 그 야당과의 협력 그리고 그 상대 세력들과의 어떤 연합 그 평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관심 많은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런 분입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진보적인 생각 갖고 있으나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보여주고 있는 저 모습과 지금 이낙연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저 모습을 봤을 때 언론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낙연 지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차피 민주당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카드는 국민들이 다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은 거는. 근데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건 제외. 민주당 내에서 누군가가 정권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낙연 지사가 가져가는 게 아마 저들이 원하는 걸 거예요. Yes! 저들이 원하는 그림은 일단은 첫째 이재명이 아니면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누가 나온다 한들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전에는 혹시 유시민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시 조국이 나올 수도 있고요. 누가 나올지를 몰라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씩 제거가 되었고 그리고 제거하려고 했던 이재명 지사가 무덤에서 땅을 뚫고 다시 살아났어요. 땅에다 묻어놨는데 땅에서 흙을 제끼고 관뚜껑을 걷어차고 무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상황에서 언론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조건 이재명 지사를 잡아 끌어내려가지고 이재명만 아니면 돼 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윤석열하고는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언론에서 윤석열을 저렇게 빨아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한다고 해가지고 윤석열이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0%입니다. 0%. 저는 70%입니다. 3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빵 %입니다. 빵 %.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수백 가지입니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빵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부인감이 너무 후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예, 영부인 보고 예, 기겁을 해가지고 표 안 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70%가 넘어요. 예, 하기 때문에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현 여당도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예, 민주당으로 들어오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본인은 원래 처음에는 민주당으로 들어올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본인 자체는 예, 그럴 수도 있으나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왜 이런 식으로 선풍기를 막 틀어가지고 막 똥꼬를 막 허리대까지 막 빨아주고 아이고 우리 윤서방 아이고 우리 윤서방 해가지고 막 젖주고 막 업고 막 달래고 해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까지 조작의 수준까지 끌고 와가지고 저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저렇게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 이렇게 윤석열을 빨아주느냐, 윤석열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윤석열을 띄웠을 때 사실은 그 여파가 어디로 가느냐면 이재명 지사에게 여파가 가게 돼 있어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TK 분들이 속해 있습니다. TK에 있는 진보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든 보수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든 TK 쪽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TK 쪽에서 많이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머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뭐라든 떠나서 지금 상황이 답답하다고 느껴서 뭔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강력한 지도력, 강력한 권력을 좀 휘두르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어떤 그 어지러운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해줄 어떤 그런 정도령 같은 사람이 출연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여론조사에 따로따로 조사했을 때와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을 함께 조사했을 때 약간 다른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 일정 부분이 윤석열에게 이동하는 듯한 약간 그런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잡기술,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들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제가 전달을 해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윤석열 1등 했네? 우리가 아무리 오늘 지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뉴스에서 나오고 기사로 나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거와 관계없이 유튜브를 보지 않는 사람들, 기사를 많이 보지 않는 사람들, 기사에 그냥 포털에 올라온 제목에 헤드라인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윤석열이 1등 했어? 우와, 이제 대세구만. 이재명이 3등이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누가 1등이지? 이낙연이 1등이네? 다시 뒤집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그 여론조사는 윤석열을 띄우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을 잡아 끌어내리는 역할도 한 거예요. 두 가지를 한 겁니다. 두 가지를. 윤석열을 띄우고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 윤석열을 띄워서 현재 여당이 아닌 민주당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밴드웨건 효과를 윤석열 쪽으로다가 몰아주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후보들 중에서 이낙연을 띄우고 이재명을 끌어내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낙연 대표 쪽으로 마찬가지로 밴드웨건 효과로 그쪽으로 몰리게끔 하는, 지금 현재 있는 3강 구도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 있는 2강 구도가 아니라 민주당 내 1강 1중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다가 윤석열을 세워서 둘의 대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인 거예요. 한마디 말해가지고 그겁니다.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3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누가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언론이 원하는 것, 언론이 원하는 다음 대통령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작전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작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든지 간에 황교안을 어떻게 빨아줘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 나중에는 어떻게든 김종인을 어떻게 빨아가지고 김종인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는 뭐 김종인이 말하는 40대 기수를 누가 뽑아주면 누굴 지목을 해주면 누구를 뭐 황정욱이 됐든 누가 됐든 누구를 빨아가지고 한번 올려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하나도 안 먹혔습니다. 지금은 작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재명만 아니면 돼. 그리고 윤석열은 당연히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윤석열을 계속 빨아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현재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지대멸렬한 저 국힘당 안으로 그 윤석열이 들어가든지 혹은 당 외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현재 그 여당과 각을 세우는 현 여당과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강력한 인사가 당 밖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지 간에 그 대통령의 권력을 길들이고 그리고 수틀리게 나오면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응원함으로써 그 당시 정권에 그 정권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세과시와 힘과시를 통해서 다음에 생기게 될 정권에게 계속해서 협박질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언론이 하고 있는 작전, 이재명만 아니면 돼 작전, 그게 지금 현재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난 생각이 듭니다.